이번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망치로 계속해서 작게 쪼개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고대 그리스 학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데모크리토스.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에 도달하게 되지. 좀 더 친숙한 아리스토텔레스. 무슨 소리? 그 입자도 계속 쪼개면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고.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? 만약에 여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망치로 계속 쪼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결국 사라져 버린다면 너무 슬프겠죠. 다행히도 여러 과학자들이 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인 영국의 화학자 돌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. 그리고 그 입자를 원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. 그래서 돌턴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,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원자설을 주장합니다. 하지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원자 안에 더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습니다.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.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전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석의 N극과 S극을 떠올려 봅시다. N극, S극의 극자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는 플러스,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이 뒤에다가 극자 대신에 어떤 글자를 쓰면 될까요? 자석엔 극자를 붙인다면 전기를 띤 입자에는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.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하를 정의를 내려보자면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말을 합니다. 약간 비슷한 것이 전기가 있죠. 굳이 구별을 해보자면 전기는 전하를 띤 입자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하가 원인이라면 전기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. 그런데 이 원자핵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양성자와 중성자.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.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 되겠죠. 이 중성자는 양성자끼리만 있으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생길 수 있겠죠. 그것을 잡아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. 또 하나 전하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이라고 합니다. 전하를 나타내는 이 입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전하량이 달라지겠죠.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 수만큼 플러스 전하량을 갖겠죠. 수를 세어보면 1개, 2개, 3개가 있습니다. 전자도 마찬가지로 개수만큼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겠죠. 1개, 2개, 3개.
이렇게 되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? 힘 겨루기를 할 때 양이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의 전기도 띄지 않는 중성 상태가 됩니다.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잘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수소, 헬륨, 탄소. 자, 이 원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소, 헬륨, 탄소 안의 모습입니다. 여기에선 중성자의 수는 생략을 했습니다. 만약에 수소가 양성자 하나를 더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양성자가 2개면 헬륨이 되겠죠.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. 수소라고 하는 원자가 되려면 여기에 양성자의 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원자마다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. 양성자 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었죠. 양성자 수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양성자 수는 다른 말로 하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양이 원자의 종류마다 달라진다는 거죠. 또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다고 했죠. 탄소 양성자 수가 6개면 전자도 6개가 됩니다.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달라진다면 전자의 수도 달라지겠죠.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수는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을 때 원자의 질량을 잴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의 차이점을 보면 여기는 전자가 있고 여긴 전자가 없죠. 그러면 전자가 이 질량을 결정하는데 역할이 크다면 당연히 왼쪽으로 기울어져야 맞겠죠. 그런데 전자는 무시당할 정도로 질량이 너무 작습니다. 비유를 하자면 돼지가 2마리가 있을 때 이 전자는 전체 질량의 1%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있을 때 이 원자의 질량은 돼지 몸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원자핵이 되고 이 꼬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전자의 질량이 됩니다. 거의 99.95% 정도를 원자핵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크기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게 쇳덩어리처럼 단단하다면 이것은 거의 솜털처럼 가벼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원자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? 원자라고 하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죠. 모형으로 눈에 잘 볼 수 있게끔 적당하게 그리는 겁니다. 실제로는 원자핵과 이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지름은 원자핵이 10만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. 비율로 본다면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엄청난 오류가 있는 거죠. 이거보다 더 작게 그려도 틀린 말이 될 수 있죠. 실제적으로 이 공간은 거의 비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여기에 포도알 한 송이가 있는데 이것을 집체 크기만큼 키워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원자핵이 얼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. 이번에 좀 더 키워서 거의 잠실 종합운동장만큼의 크기로 키운 다음에 들어갔을 때 고작해야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로 발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원자핵을 떠나서 원자의 크기를 한번 짐작해 볼까요? 이 상태를 이렇게 작은 흰 구슬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1cm 길이 안에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개가 들어가야 1cm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1억 개가 일렬로 섰을 때 그것을 지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구를 그려봤을 때 1cm 되는 방울토마토의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비유를 해보자면 방울토마토 1cm짜리를 1억 개를 모아서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구를 만들어 본다면 그 크기가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? 네, 지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 한 개의 방울토마토를 지구가 될 정도로 확대를 한 만큼 수소 원자를 확대를 시켜야 방울토마토 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만큼 원자는 너무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을 사용해서 원자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